네, 힘들죠.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일찍 하고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간 그냥 가지 않고 남아서 좀 들었던 게 나중에 우리 그 BC급 시작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 특강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안 들어도 돼. 근데 처음에 이렇게 자꾸 들어야, 사실 이제 진도 나가는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뼈대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요. 막 진도 나가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 토대로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막 듣다 보면 이게 살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이번 시간 하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고위 공무원단. 자, 성과를 내려면 또 누가 일을 잘해야겠어요? 높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실제 고위공무원단은 이 고위공무원들을, 자, 뭐 하겠다? 자기 부처 공무원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디? 타 부처. 누구까지? 민간인까지. 예. 그래서 타 부처 민간인께 데려오면서 그게 뭐예요? 개방이고. 그게 뭐예요? 경쟁이에요. 이걸 토대로 뭘 높이겠다? 성과를 높이겠답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을 토대로 성과를 높이겠다. 개방해서. 그래서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게 어떤 게 숨어 있는 거예요? NPM이 숨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지금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하여튼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 만들어서 뭘 높이려고 자꾸 만든 제도들이야 다. 성과를 어떻게 높이려고 부분 다 만드는 겁니다 지금. 특히 어디? 위에 사람들. 그죠? 위에 사람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경쟁이 필요해. 경쟁. 예. 그 경쟁을 하고 해서 개방시키는 거고, 개방을 통해 경쟁을 해서 뭘 높이겠다? 성과를 높이겠다. 이게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계급제예요. 4급도 9급은 계급제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3급부터는 이제 1급, 2급, 3급이라 안 하고 그냥 고위공무원단이라 해요. 고위공무원단. 예, 근데 지방직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국가직은 그냥 고위공무원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운영하고, 그래서 나는 1급이야, 2급이야, 3급이야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국가직은 그냥 다 고위공무원단이야. 그러면서 위는 올라면 이제 뭐로 운영하는 거야? 직위분류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직위분류제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 기억나세요? 전문성. 그렇죠?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사람인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모집해가지고 가장 좋은 사람 뽑아서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 인재풀에서 자기 부처, 타 부처, 민간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뽑아서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윙 돌아가서 모처럼 돌아가게 만들겠다. 기계처럼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게 사실 직위분류제거든요.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이미 그 일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뽑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아져요? 전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성이 높아지니까 뭘 높일 수 있어요?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계급제 베이스의 위를 뭐로? 직위분류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밑이 뭐예요? 직위분류제야. 그래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 근데 시야가 좁아. 딱 그 일만 하는 거야. 직위분류제는 딱 내게 맡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는 뭐로 만들어요? 위를? 계급제. 계급제 장점은 뭐예요? 계급제 장점은? 부서이동 신축성. 그죠? 계급제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밑에는 전문성을 키웠지만 위에를 뭐를 키우기 위해서? 넓은 시야를 키워주기 위해서 뭐로 만든 거예요? 계급제로.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은 딱 하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뭐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장점을 공직사회에 집어넣겠다. 그 과정에서 개방, 경쟁, 성과를 높이겠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위에 NPM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틀하에서 문장을 쭉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틀하에서 자 보시고 그래서 자 개방형은 누구 데려오는 거예요? 민간인. 전체 몇 프로? 20%. 공모주기는 누구 데려오는 거예요? 타부처 공무원들. 그죠? 30%. 부처 자율은 기본적으로 누구 데려와요? 자기 부처. 몇 프로? 50%. 그죠? 그래서 20%, 30%, 50%. 그래서 이 공모주기가 공개 모집직이에요. 공개 모집직인데 누구한테 모집하는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서. 그죠? 공무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타부처. 물론 자기 부처도 가능해요. 자기 부처, 타부처 중에서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30%, 20%, 50%. 여기에 누가 들어요? 민간인들. 그죠?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걸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자 개방 이 과정의 경쟁 뭘 높이겠다? 성과. 그리고 직위분리제를 하면서 뭘 높이겠다? 전문성. 그래서 정부 조직이 여러 이런 제도들을 막 도입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자꾸 정부 조직의 성과를 자꾸 높이려는 이런 제도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정부 성과 높아지겠지라고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위에 NPM에 있는 거예요. NPM. 그죠? 여러 제도들을 마가렛 대처 정부에서 막 도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97년도 이후부터 막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나라도 NPM 계획을 했고 그때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취지들을 여러분들이 쭉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 99년도면 99년도, 97년도 이후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97년도. IMF 이후에 대통령 되신 분 누구예요? DJ. 그 다음에 DJ 이후에 누구예요?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실제 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뭘 했어요? NPM 계획을 한 거예요. 그 노무현 정부는 이제 약간 뉴 거버넌스까지 약간 도입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당시에 NPM 계획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뭐 도입한 거예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정보기구를 축소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민간이 다. 그 과정에 뭐 경쟁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성과를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도 지금 배우는 제도들은 거의 다 뭐예요? 규제와 재량과 성과. 그 중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은 지금 뭐 높이는 거야? 성과. 물론 이제 재량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보수. 보수인데 자, 보수를 줄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공급이에요. 근속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보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걸 우리는 호봉이라고 호봉. 그죠?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27년도 대비죠? 27년도 대비로 공무원 합격하시면 연봉 얼마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일단 300으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세전 300으로. 그래서 300인데 사실 이제 이거 세후로 따지면 한 240에서 한 250 정도 돼. 60 정도?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으면 호봉이 3호봉, 2호봉인데 한 6개월 지나면 3호봉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다른 나이대 240에서 260. 과거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190에서 210이었어요. 그래도 많이 오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공급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보수가 오릅니다. 1년마다 그걸 우리가 호봉이라고 호봉. 그래서 실제 9급부터 6급까지는 뭐로 운영돼요? 호봉이에요. 그래서 9급, 1호봉, 2호봉, 3호봉 다 정해져 있어. 딱 그 호봉에 맞게 보수가 딱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쭉 받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은 5급 이상 호봉이 아니라 5급 이상은 연봉이라고 그래.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뭘 주기 시작해요? 연봉이 들어가고 연봉이란 건 뭐냐면 이 성과 보수가 들어가는 게 연봉이에요. 호봉은 성과가 안 들어가. 그냥 여러분들이 매년 그냥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딱 고정된 액수를 계속 받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년차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한 몇만 원씩 올라요. 그러다가 계급이 바뀌면 그때 몇십만 원 올라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진 보수가 딱딱딱딱딱 올라가는 건데, 정해진 보수가 이제 기본급인데 거기에 5급 이상 뭐가 들어가요? 성과급이 들어가서 보수의 변화가 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봉제도 그래서 이게 뭘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NPM이 숨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죠? 근데 성과는 높은 사람들이 내는 거야. 그죠? 밑에 이제 직원들은 뭘 잘하는 게 좋냐면 시키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해요. 높은 사람들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실제 시키는 대로 잘해서 그냥 차곡차곡 보수를 받아라. 그런 개념이 이제 호봉이고. 근데 관리자급이 되면 이제 성과를 내라. 여러분, 뭐가 좋은 거냐 아니라 성과를 내라가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일할 때는.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성과 내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5급 이상부터는 이제 성과를 좀 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면접 볼 때, 공무원 시험 면접 볼 때 또박또박하고 말 잘하고 그 똑똑해 보이고 이게 주장 딱 강하고 그럼 떨어져요. 공무원 시험은 조금 순둥순둥하고 이게 시키면 일 잘할 것 같고, 그죠? 그런 분위기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기업은 안 좋아해. 기업은 면접 볼 때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런 걸 좋아해요, 오히려. 이게 좀 두루뭉술하고 사람들이 좀 성향이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라 뭘 내라는 거예요?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반영된 보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예요. 그래서 연봉제는 일단은 고정급적 연봉제가 있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있고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어요. 근데 정무직들은 누구예요? 정무직이 누구예요? 장관, 차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무직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단기적으로 평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성과급을 줄 수가 없어요. 성과급은 뭐 1년마다 책정이 되는데 대통령은 언제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어요? 한 5년 지나야 알 수 있지. 5년 지나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 연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성과급이 있어야 변동이 되는 건데. 그죠? 여기는 고정급이에요. 대신에 사실 여기 있는 보수가 여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지금 좀 올라서 2억 7천 정도 될 것 같아. 2억 옛날 4천 정도 됐는데 좀 올라. 국무총리가 한 2억 좀 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고액기업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2억 4천 받으면 어떤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 2억 4천 받아. 그럼 이거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게 받는 것 같아. 액수 자체는 큰데. 삼성 사장이 얼마 받아요? 삼성 사장은 20억, 30억 정도 받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삼성 사장보다 높잖아. 그죠? 근데 얼마 받아? 2억 받아. 이제 그게 공무원 월급이 적다는 거야. 이게 고위직으로 갈수록 월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연봉 차이가 난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대기업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일반 작은 회사 들어가면 얼마 받아요? 그렇죠. 그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밑에는. 우리도 들어가면 얼마 받는다고 지금? 이제? 40, 50 받으니까 일반 기업에서 일반 그냥 작은 회사 들어가면 똑같아요, 사실. 근데 어디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고위직으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공무원 월급이 작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상위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위직에서. 물론 밑에도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중에 배워요, 행정학에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정급으로 받는 거고요. 근데 고위공무원단은 자 뭐로 운영된다? 계급제, 직위분류제, 기본이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를 하면 어떤 보수를 받아요?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급이 어떻게 보면 호봉 느낌이야. 근데 거기에 뭘 받아요? 직무급. 거기에 뭘 받아요? 성과급까지. 그래서 여기는 직무급도 받고 성과급도 받는 연봉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5급 이상들, 5급 이상에서 일단
3급으로 가도 고위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는. 하여튼 5급 이상인데 고위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뭐 고위공무원 아니니까 뭘 안 받아요? 직무급 없습니다. 이제 직무급 없이 뭐만 받아요? 성과급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나? 성과급만 받는 연봉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뭘 원한다? 성과를 원한다. 성과를 원한다. 그래서 보수의 성과 연봉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과 연봉이. 성과를 높이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MPM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뭘 받는 거예요? 직무성과급제 연봉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하면 틀려 또. 예외는 있는 거야 항상.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내가 외웠던 거지만 거기에 모든 갑자기 들어가 있으면 예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 예. 원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면 받아요. 직무성과급제. 근데 누가 안 받냐면 대통령 경호처가 안 받아요. 대통령 경호처는 그냥 호봉제입니다. 호봉제예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호봉제 받아요. 여기는.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그러면 6급 이하는 성과 보수가 없냐? 근데 6급 이하는 성과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과 상여금을 받아요. 성과 상여금. 그래서 여기는 연봉은 매달 나오는 거고,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 거고, 성과 상여금은 거기도 성과를 내는 거야. 성과. 그래서 성과를 위해서 받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데 1년에 한 번 여러분 월급의 한 1.2, 3배 정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 한 4월경 정도에 여러분 원래 연봉 얼마 나와요? 240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한 번 한 200 하여튼 기본급에 이제 그거니까 한 200 여기도 한 이 정도 나와요. 2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은 1년 중에 한 달은 얼마 정도 받아요? 한 440 정도 나옵니다. 440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뭐가 나오냐면 명절 상여금이나 설하고 추석 때 그때는 추가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나와. 그래서 내가 240 받으면 한 400 그죠? 1년에 1년에 한 3번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자 뭐가 있다? 6급부터 5급은 성과 상여금이 있고 자 5급 이상은 뭘 받아요? 성과 연봉이라고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보수 체계에 자꾸 뭘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과를 자꾸 반영하는 보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자 뭐가 중심이에요? 연공급, 근속권 중심이지만 뭐가 자꾸 들어와요? 성과급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MPM 개혁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꾸 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과?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총액이라고 들어간 제도들이 자꾸 나와요. 총액. 총액이라 돈을 준다는 거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총액으로 돈을 준다는 거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재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총액을 줄 테니까 이 총액에 대해서 알아서 써.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총액 그래서 15페이지 보면 총액 인건비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총액이란 제도들은 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재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재량을 줄 테니까 잘 써봐. 아껴서 잘 써봐. 그래서 성과 내봐.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MPM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할 때 총액이 들어간 제도들이 있어요. 총액. 근데 그런 총액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뭘 주는 거예요? 재량을 주는 거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인데요. 총액 인건비제는 기본적으로 기관 운영에 뭘 주는 거예요? 자율성과 재량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뭘 높여라? 성과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는 뭐냐면요. 원래 인건비는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히 줘야 돼요. 월급 얼마 다 했더니 우리 한 달 월급 한 1,500 필요하다. 그래서 총액으로 이제 다 계산해서 정확히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인건비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각 기관별로. 총액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용돈 받으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총액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용돈 받으면 아껴 써요, 막 써요? 아껴 써야지. 그죠? 막 써버리면 나중에 돈이 없는 거고. 그죠? 한 달 동안 아껴서 잘 살아가라는 게 용돈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부도 총액으로 주면서 아껴서 잘 쓰라는 거예요. 재량권, 자율성 갖게. 대신에 아꼈으니까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총액으로 주면 아껴 쓰게 돼요. 아껴 쓰게 되고 그게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게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주면 돈을 아껴 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돈 받으면 다 써야 아니면 그 저축하는 돈이 좀 있어. 저축하는 돈이 남을 수도 있죠. 그 아껴 쓰는 돈들. 그걸 이제 마련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인건비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받는 인건비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감사원 그 감사 보고서 보면 어떤 게 많냐면 여러분 야근 수당 받아야죠. 그죠? 야근 수당은 여러분 이제 1시간 일하면 야근하면 한 9,800원 정도 나오나 지금? 1시간당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매년 올라 조금씩 오르는데 한 10,000원 정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 안 줘요. 6시부터 7시는 안 주는데 7시 이후부터는 1시간씩 더 있으면 10,000원씩 나와. 근데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럼 10시까지 있을 거예요? 안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다 받아. 여러분 명패를 다 받아요. 다 받고 있다가 다 퇴근하고 그 사람이 나갈 때 찍어줘. 내일은 누가 해? 다른 사람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 알아. 다 아는데 너도 받고 나도 받아야기 때문에 다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렇게 걸렸잖아요. 안 되겠다. 다 남자. 그래서 밥 먹고 일단 출근해놓고 퇴근 안 한 걸로 해놓고 다 같이 5명이서 어디 가요? 테니스장도 가고 PC방도 가고. 실제 감사 보고는 PC방 갔어. 5명이서 게임 막 하고 10시에 돌아와. 그리고 다 같이 찍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건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너도 타고 나도 타려면 다 봐줘야 돼.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기관별로 총액으로 주고 니네가 아꼈어. 그런 거 다 막아. 그러면 돈이 불합리하게 나가는 게 막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이 남아요. 그럼 돈이 남아서 그럼 이 기관이 좋아야잖아. 이 남는 돈으로 정원도 늘리고요. 남는 돈으로 기구도 늘리고요. 남는 돈으로 성과급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에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조직 입장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두 명이서 6개 일을 해. 한 사람당 몇 개씩 해야 돼요? 3개씩. 근데 3명이면 2개씩. 일이 줄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이 편해져요. 자, 똑같아요. 기구도 2개 있으면 몇 개씩 해야 돼? 3개씩. 기구 3개면 2개씩. 그러니까 줄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항상 정원과 기구를 늘리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야 일하는 게 편해요. 근데 왜 안 늘려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거 늘리는 순간 뭐가 늘어? 인건비가 늘어나. 근데 지금 인건비가 아껴서 남았어요. 그럼 이걸로 정원 늘리고 기구 늘리라는 겁니다. 그럼 조직 입장에선 아껴 쓰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불합리한 거 다 막아. 나 하지 마.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아껴 써가지고 조직의 정원과 기구를 늘려가지고 좀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게 총액 인건비제입니다. 뭐 성과금 더 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런 제도. 그러니까 그 취지는 근데 그렇게 운영 안 돼. 안 되지만 아무튼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겠다? 돈에 대한 인건비를 사용을 어떻게? 자율성과 재량을 줘서 뭘 늘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원, 기구를 늘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총 정원을 몇 프로까지? 10%까지. 책임 운영 기간 몇 프로까지? 12%까지. 돈이 남은 걸 가지고 만약에 100명이면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 110명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재량을 주는 거예요. 또 기구도 자 국장급 기구는 못 늘려요. 그냥 과장급 기구는 늘립니다. 여러분 정부 조직이 만일에 국장급 늘리면요 예산이 몇백억씩 늘어야 돼. 국은 커요.
국은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관은 늘릴 수 있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게 총액인건비제입니다. 그럼 총액인건비제는 능률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성을 높이는 거야? 능률성을 높이는 거야. 이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NPM이 있다는 거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거야, 성과를. 그래서 자 몰라도 자 여기에 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그런 말은 안 어울리는 거 아셔야 돼. 이 제도의 취지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성과, 재량, NPM 이런 제도지 민주성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죠? 아까 자 처음에 자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3번 슬라이드. NPM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민주성은 누가 하는 거야? 민주성은 뉴거버넌스 같은 이런 이론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몰라도 민주적 부분과는 관련이 없네 이런 것도 인식하는 거야.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책임운용기관은 총액임금비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왜? 책임운용기관의 대표가 뭐예요? 그 NPM이 NPM. 그러니까 재량을 더 주려면 훨씬 더 해야 돼요. 훨씬 더. 그래서 12%까지 더 확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책임운용기관은 총액임금제 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몰라도 이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만 잘 이해해도 이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처음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돼.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자 기본적으로 뭐다? NPM과 관련돼 있다. 항상 총액 딱 써있는 순간 총액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성과 재량이고, 그죠? 이 자율성과 재량의 위에는 뭐가 있다? NPM이 있고.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 재량을 줘서 성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제도들이 쭉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 모든 제도를 악용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똑똑해요, 진짜. 그래서 이 정원과 기구가 성과금 늘려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많이 운영하냐면 다 승진시켜. 승진시켜요. 승진을 시키면 승진하면 뭐가 올라야 돼요? 급여가 올라야 하는데 인건비가 제한되니까 원래는 못 올렸어. 돈이 남았네. 돈이 남은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승진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급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다 같이 계급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방법을 다 알아.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운영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NPM이에요, NPM. 자, 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 의해요. 편성은 행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각 부처에 나눠줄 때 뭐를 정해주더라? 지출 한도.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총액.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줘요? 총액만 주는 거야. 총액만. 너네는 500억, 너네는 700억, 너네는 800억. 그럼 이 안에서는 그냥 각 부처가 재량껏 편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율성과 재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에서 이걸 통해서 뭘 높이겠다?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재량껏 돈을 쓰는 게 성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돈을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한국사 특강 들어 10만 준 거예요. 한국사 특강 없는데 특강 들으래. 딱 고정해서 주면 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0만 주면서 필요한 특강 들어. 그럼 내가 필요한 수업을 적절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을 준다는 건 훨씬 더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근데 딱 정해서 주면, 그죠? 재량을 안 주면 내가 불필요한데도 그 돈을 써야 돼, 자꾸.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돈이라는 거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자율성과 재량. 그죠?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은 누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줄 때 어떻게 편성하더라? 총액으로. 근데 총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숨어 있어요? 그 안에 재량을 준다. 재량을 준다. 재량을 줘서 뭘 높이겠다? 성과.
그죠? 그래서 총액 인건비나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논리는 재량을 줘서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NPM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조직론, 인사론, 재무론 다 섞여 있는 얘기들인데요. 총론까지. 그죠? 근데 이 안에 다 기본적 논리가 성과를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성과를. 그러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도입했고 이걸 누가 시작했다? 대처가 마그렛 대처가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변형도 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기본 논리는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 논리가 이런 논리 속에서 많은 제도가 들어왔고 그런 제도들을 다 정리하면 그게 NPM이 되는 거예요. NPM. 그걸 우리가 강론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이 복식부기 발생주의도 마가렛 대처가 한 거예요. 마가렛 대처가.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했는데 자, 이것까지만 딱 하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노량진에 수업하면 제 특강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찍 끝내. 그래가지고 맨날 선생님 오늘 몇 교시예요? 맨날 3교시입니다. 하고 원래 그 뭐죠?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론 강의는 어쩔 수 없어요. 진도를 맞춰야 하니까 하는데 아무튼 특강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분들 조금씩 들으세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빈틈을 메워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이제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복식부기 발생주의는 이런 거예요. 장부를 이제 기록할 때 차변과 대변 두 가지를 나눠서 양쪽에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해요. 한쪽만 기록하는 건 단식부기. 그리고 이거 복식부기를 하면 보통 이제 발생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차변은 자산을 기록한 자산이 내 재산이에요, 재산. 예를 들어 아파트 2억짜리가 있는 겁니다. 내 재산은 아파트 2억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대변은 뭐 기록하냐면 이 돈의 출처. 그럼 2억짜리 아파트가 다 내 돈이면 어떻게 기록하면 순자산이 내 돈이야. 2억 빵 기록하는 거고. 다 대출 받았으면 2억 빵 기록하는 거고. 반은 내 돈, 반은 대출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기록하고 여기만 딱 기록하면 이거는 단식부기. 내 재산을 기록한 게 자산이고 그게 차변에 기록하는 거고. 다만 이 돈에 2억이 생기게 된 이 돈의 출처를 내 돈인지 빌린 돈인지 이쪽이 대변 쪽에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한쪽으로 가지고 양쪽 차변과 대변을 통해서 내 재산의 돈의 출처까지 기록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이러면 성과평가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왜요? 자, 내가 프로포즈 할 거야. 나랑 결혼해줘. 프로포즈 했더니 그 상대방이 재무제표 가져봐. 프로포즈 하면서 나 아파트 2억짜리 있어. 집문서 갖다 주면서. 그랬더니 상대방이 재무제표 가져봐. 가져왔는데 아파트 2억 있어. 단식부기는 그게 아파트 2억 있어. 끝난 거야. 근데 옆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성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 성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결혼하자. 이렇게 되면 안 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식부기는 왜 하는 거냐면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자산과 나의 어떤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PM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정부 조직의 어떤 장부를 만들 때 이렇게 기록하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에서 개혁했던 이 개혁들이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실제 이제 복식부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 자체 양쪽에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기록할 때 차변은 내 재산을 기록하는 거고 대변은 돈의 출처가 내 돈인지 빌린 돈인지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겠다? 성과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과 평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과를 높여야 하는데 성과 높일 때 중요한 건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 성과 평가 기반이 되는 게 복식부기. 그렇죠? 자, 이거. 그래서 복식부기는 뭐에 도움이 된다? 성과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발생주의까지 나중에 이제 같이 배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제 마가렛 대처 정부가 실제 이런 복식부기 발생주의 계획을 했어요. 막 정부 조직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자산이 있었을 때 대변에 이게 돈의 출처가 내 돈인지 빌린 돈인지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정부 계획을 했고, 그죠? 이런 모든 제도를 다 합치면 각종 제도가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 NPM이 되는 겁니다. NPM. 그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했던 여러 개혁들이 있었고 그 개혁들이 각 국가로 퍼지면서 좀 변형된 제도도 있고 발전된 제도도 있지만 기본 틀은 마가렛 대처가 만든. 그죠? 그 당시 배경이 뭐예요? 너무나 경기 침체 속에서 성과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겠다 하면서 했던 게 NPM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교환 1페이지부터.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NPM 개혁을 했다. 영국에서. 그죠? 그러고 해서 자, 5페이지 보면 NPM은 일단은 신자유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신자유주의 차원에서 정부 영역을 축소해야 돼요. 그래서 5페이지 2번 슬라이드 보면 이게 뭐야? 정부 영역을 축소해서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민간위탁, 민영화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되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규제 완화해서 재량을 주고 성과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자, 6페이지 5번 슬라이드 보면 뭐가 있어요? 책임운영기관.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영역을 축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고. 근데 일단 얘도 뭘 높일 수 있어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거야, 성과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자, 7페이지 1번 슬라이드 보면 책임운영관도 뭘 줘요? 그래서 조직, 인사, 재정상에 뭘 줘요? 자율성. 그죠?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얘는 신자유주의와 신관리주의가 다 결합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7페이지 4번 슬라이드 뭐 있어? 공기업들. 그죠? 공기업은 조금 더 이윤축을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정부예요?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온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공법인이라고, 공법인. 그래서 공기업 말고 또 배운 게 뭐예요, 오늘? 뭐가 공법인이요? 또 지방자치단체들. 이게 공법인이라 했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공법인으로서 이제 공기업들이 있고. 근데 얘네들도 정부한테 돈을 탄다 안 탄다? 돈을 타요. 그래서 50% 이상을 타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준정부기관 되는 거고. 정부한테 50%를 안 타면 뭐가 되는 거야? 공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을 타는 순간 아무리 독립돼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페이지 1번 슬라이드 보면 자, 여전히 정부가 돈을 줘요. 근데 민간한테 심부름 시키는 걸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걸 민간 위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공기업은 민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그 공적인 법인이 하는 거고 여기는 공법인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아예 사법인들이 하되 정부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민간 위탁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쭉 배웠고 넓게 보면 10페이지 6번 슬라이드에는 민간 투자 사업 이게 뭐야? BTL, BTO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보다 민간 위탁이다. 그죠? 이렇게 아까 배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요? 정부 영역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다양한 애들에게 맡기는 이런 내용들을 배운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12페이지 보시면 자, MBO가 있어요. MBO는 NPM은 아니에요. 근데 MBO가 실패하면서 뭐가 들어왔다? 성과 관리제. 그죠? 그래서 목표를 가능하면 장기로 세우자, 단기로 세우자 얘네들은 오히려 장기로. 그래서 목표 방향성을 하향이요, 상향이요? 하향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제도가 13페이지에 1번 슬라이드 보면 이걸 우리가 뭐란다? 성과 계약 등 평가 혹은 직무 성과 계약제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질적으로 좀 세우자는 거예요. 이건 MBO의 실패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게 13페이지 2번 슬라이드에 뭐예요? 그게 BSC입니다. 그죠? BSC. 자, 성과 평가를 자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과 평가를. 그죠? 그리고 자, 14페이지 1번 슬라이드 보니까 자, 고위공무원단도 뭘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성과, 전문성. 그죠?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고위공무원단 제도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을 뭐로 운영하겠다? 직위, 분류제. 이걸 통해서 개방, 경쟁, 성과. 그죠? 또 보수도 뭘 반영하겠다? 보수도. 성과를. 그래서 5급 이상은 뭘 줘요? 그런 제도를 호봉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가 반영된 보수가 주도록 연봉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연봉제. 이런 것들이 다 NPM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15페이지 3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보면 뭐가 있어요?
총액. 그죠? 이 총액이라는 것 자체가 뭘 주는 거다? 재량을 준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죠? 이 재량을 통해서 뭘 높이겠다?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이제 쭉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또 하나 마지막 보시면 16페이지 4번 슬라이드 보면 이 복식부기 발생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뭘 하겠다? 성과? 평가하는 기반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딱 있는 거지만 이걸 다 결합하면 이게 다 NPM이 돼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조직론, 인사론, 재무론, 그리고 총론 이런 데서 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이런 눈으로 행정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정학이 단편적이지 않고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다음 주에 BC급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열심히 또 공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